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조사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야. 호반건설은. 그러네. 와, 이 썩은 내 막 풀풀 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언론사들을 다 이렇게 막 인수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사업하고 자기들 보호받고 정권에 충성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니까. 호반건설 대표하고 전무가 대장동 업자들과 한 팀을 이뤄가지고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호반건설 대표하고 전무. 예. 그런데 검찰이 조사를 안 해. 이 대표 전무를 지금까지도 안 해. 지금까지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의 사주가 호반건설입니다. 맞아요. 서울신문의 사주가 호반건설. 예,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잡는데 언론 플레이를 잘 해준 덕분으로 수사를 안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를 김동아 의원님이 어제 국회에서 지적을 합니다. 네. 자, 그 장면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호반건설 관련해서 증인들이 받고 있는 혐의입니다. 자, 호반건설 이기성 운영의 덕암, 나석기 운영의 금강인프라 건설로부터 거액의 불법 자금을 조성에 함께 사용했고 개발공사의 비밀을 이용해서 수백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혐의 받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된 건 아십니까? 압수수색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사 없었습니까? 예, 조사 없었습니다. 박철희 증인 호반건설 원래 부사장이었다가 대표이사로 승진했죠? 네, 그렇습니다. 임은정 증인 상무에서 전무까지 승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승진을 잘하셨는데 이렇게 승진이 잘 된 이유가 뭔가요? 혹시? 오늘 회사 경영상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건 다음 보시죠. 정영학 메모에 구체적으로 불법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나옵니다. 호반건설과 금강인프라건설에서 이기성에게 모인 총 50억 원이 남욱에게 넘어갔고 남욱이 차명 계좌를 거쳐 이중 8억 3천만 원을 김만배에게 넘깁니다. 이렇게 증인들이 대장동 일당들의 횡령과 뇌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들인데 왜 아직까지 기소나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지 모르신다는 거죠? 저희는 전혀 횡령이나 공범 네, 다음 화면 보시죠. 호반건설이 지금 서울신문 사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에 지난 윤석열 정부에 내놓은 사설들입니다. 이 대표 배임 뇌물 실체 철저히 가려 법치 바로 세워야. 자, 이재명 이거 봐. 부정력자 심사 응할 것이라고 했더니 방탄꼼수일 뿐이라는 방탄꼼수, 사설을 와. 검찰이 유출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단독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와. 수사 정보 유출해서 이렇게 서울신문 자회사 통해서 단독 기사 쓰고 윤석열과 검찰의 입에 맞는 사설들을 써가면서 호반건설 봐주기 수사하고 그 대가로 서울신문이 계속해서 검찰의 나팔수 역할을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에 대한 수사 진행 안 된 거 아닙니까? 와, 이거는 이 썩은 내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김동호 의원님, 와, 기가 막힌데요. 자, 봐봐. 아까 호반건설 대표가 압수수색을 당할 때 입건된 걸 처음 알았다고 했지. 네. 그 압수수색한 검사가 누구냐? 바로 배가른다는 정일권이야. 압수수색 영장 올려줘. 네. 와, 정일권이. 청구한 검사 정일권. 와,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김동아 의원님. 아니, 이게 호반건설이 특히 위례 사건과 향후의 뇌물 정치자금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 돈이 나올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돈이 나오는 중요한 자금줄이 되는 겁니다. 호반건설이 위례 사건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따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비자금이 이제 흘러가서 뭐 김만배를 통해서 유동규에 갔고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유동규나 남욱은 그거를 이제 뭐 정진상이나 김용을 줬다는 건데 그렇다면 돈의 끝을 찾았다면 처음을 찾는 게 당연하죠. 수사의 A, B, C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그냥 다들 말만 돈 받아서 전달했다, 돈 받아서 전달했다 이 말만 가지고 지금 정진상과 김용을 이렇게 기소해 놓은 거죠. 와. 사실 제대로 된 수사라면 호반건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서 당연합니다. 이게 정말 비자금이냐 아니면 그냥 사업 자금이 어떻게 흘러간 거냐 이게 밝혀져야 제대로 된 수사가 완결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수사 돈줄의 초기에 대해서 이렇게 봐주기 수사한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서울신문이나 이쪽에서 좀 윤 정부의 그 검찰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네.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닌가 이게 강한 의심이 되는 거죠. 그거는 진짜 내가 볼 때는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이야. 그러니까 돈을 그냥 따라가면 유동규가 3억 빌린 거 갚아야 된다고 돈 달라고 했을 때
남욱 정영학이가 자기네들도 돈이 없으니 그때 이제 돈이 마른 상태였습니다. 없으니까 남욱 정영학 정재창이 돈을 꾸역꾸역 모아서 9천만 원을 만듭니다. 맞아. 그걸 전달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정재생약을 찍어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갖고 공갈 치는 거고. 아. 그 사진과 동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그렇죠. 그 사실 그때는 영상도 있습니다. 대장동업자들이 어. 돈이 마를 때라 아까 우리 김동완 의원님 말씀하신 돈 나올 구멍, 어. 네, 그 찾을 그 급한 때, 어. 딱 비슷하게 연결이 되네요. 와. 그럼 사실 지금 돈의 출처, 음. 뇌물의 자금 출처를 얘기하시니까 떠오르는데 그 아까 나왔던 그 철거업자 있잖아요. 네. 철거업자가 증언을 했더니 이원석 전 총장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만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돈을 받은 시점이 오락가락한다. 과거 진술서에는 맞아요. 13년에서 14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12년에서 13년이라고 하고 맞아요. 있지 그러더라고요.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 그 철거업자가 법정에 증언했던 게 24년이거든요. 24년이고 그 확인서 쓴 거 25년. 네. 네, 작년인데 10년이 넘게 지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12년, 13년 또는 13년, 14년 무슨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그리고 따지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줘가지고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유동규가 김용 전 부원장한테 경선자금 전달했다고 하는 시점은 2021년이에요. 그 조사를 22년에 받았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무슨 요일에 줬는지 그 정확히 기억하는 날이 왔다 없어요. 갔다. 그렇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바꿉니다.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맞아요. 또 하나 예리한 지적입니다. 돈의 출처. 돈의 출처를 그 유동규가 그 철거업자를 압수수색을 합니까? 아니면 철거업자가 유동규를 압수수색을 합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돈의 출처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없다고요? 이해가 안 되세요? 넘어가시죠 그냥. 예. 예.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조사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야. 호반건설은. 그러네. 와, 이 썩은 내 막 풀풀 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언론사들을 다 이렇게 막 인수를 정말 하는 많이 이유가 가지고 그런 있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사업하고 자기들 보호받고 정권에 충성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검찰은 진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의 죄는 덮어주고 맞아요. 자기들이 의도한 이재명 지금 대통령 잡으려고 그 죄를 눈 감아주면서 이 짓을 벌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전 국민이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정말 이 아. 사건을 떠나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신문사들, 뭐 문화일보나 뭐 정말 다행히 많지 않습니까? 한경이나. 근데 거의 다 정말 윤석열 검찰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수조사를 해서 네. 아예 제도적으로 건설사가 신문사를 가질 수 없게끔 만드는 예.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금산분리처럼.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끝으로 국회에 나왔던 그 검사들의 태도 네.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들은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고 국회의원 앞에서도 고압적입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다 보고 있는데. 예. 근데 밀실 조사실에서는 어떻겠냐.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게 내가 됐다고 생각해봐. 진짜 그러네. 이거 오줌 지리는 겁니다. 예. 검사들의 그 고압적인 태도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넣었군요. 그거하고는 이 부분과 아무런 강백신, 무관한 것입니다. 강백신 그래서 증인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왜 말씀을 그래서 못하게 합니까? 박대선 이 부분 압수조서에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중요한 강백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변호하세요. 선택적 기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백신 그 부분 증인.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대선 왜 국민에게 설명을 못하게 압수조서에 할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 측의 아니면 그 변호인들의 일방적 주장이고요. 호승진 사진 기억해 꺼내서 두세요. 예, 가져다 오는 호승진. 게 그럼 옳아요? 그 위원장님, 저희는 남욱의 진술, 그게 아프죠? 유동규의 진술을 아이 일방적으로 사진을 절대 믿지 자 않고요. 무슨 아주 검사다워요. 그동안 무슨 형식으로 했는지 다 보여요. 들어가세요 이제. 30초만 주시면 그 아이들 자, 사진 다음.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김용 유동규가 수수자 측이다라고 해서 상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만약에 신할참 진짜 이게 대법원에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의원님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안 받아들여지면 너 어떡할 거야? 놀라운데 협박, 오히려
너무 지금 재판 중인 와, 사실에서 저거 그렇게 봐라. 말씀하시니까 그게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매우 호승진 사실은 증인. 걱정이 됩니다. 와, 저 진짜. 호승진 누구예요, 저? 자, 호승진 내 기억해두라고 했잖아. 예. 검찰이 이재명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내가 한 사례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가 없이 시작한 정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인수위 차원의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거기에서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철학에 맞는 업무 보고가 와야 돼. 네. 그런데 검찰도 업무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검찰에서 업무 보고로 하라고 보낸 놈이 누구냐? 호승진을 보냈어. 검찰이. 맞아. 이거는 이재명 정부를 완전히 진짜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업무 보고 하는다고 한 말이 뭐냐? 수사 기소 분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걸 업무 보고를 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아는데 일부러 얘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냥 우롱한 거야. 얼마나 이재명 정부를 우습게 와, 합니까? 대박이다. 아, 지금 변호사지 그때는 지금은 이제 검사- 변호사지만 그때 검사였고. 와. 호승진이가 그 와.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맞아요. 할 때 맞아. 예. 쳐들어온 놈입니다. 쳐들어간 사람이야. 예, 맞아요. 그 놈입니다. 그게 근데 호승진이야. 검찰에서 걔를 우리 민주당 정권에다 보냈다. 얘를 민주당 정부를 보낸 거야. 얘를. 일부러 그런 뭐 거죠. 호승진이 압수수색하러 일부러. 또 보냈나? 아, 야, 나는 그때 진짜 말도 진짜- 안 됩니다. 와, 저는 그거 처음 알았네. 아유, 우리 그 빨간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호승진 검사가 법정에 나와선 저거보다 더 합니다, 사실. 지금 다 국민들한테 공개돼서 그렇지 그 법정에서 항상 저런 식으로 자기 변론을 하고 하는데 정말 사실은 변호인도 그렇고 피자들도 그렇고 다들 거의 노이로제 걸릴 수준입니다. 저렇게 뻔뻔스럽게 뭐만 하면 거짓말하고 말 바꿔가면서 재판부를 호도하고 하는데 그거 견디는 것도 정말 진짜 고역이고 그것도 고문입니다. 우리 빨간님도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현장에서. 예, 근데 호승진 검사를 국정기획에 그렇게 보냈다는 거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학번 물어봤던 거랑 똑같은 모욕감을 느껴요. 진짜 모욕적이었습니다. 아니, 더한데요. 민주당사를 침탈한 예, 놈인데 압수수색했었죠. 걔를 어떻게 민주정부에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좀-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업무 보고에 와, 이거- 호승진을 보냈다니까. 진짜 소름 끼친다. 근데 사실 김동아 의원 잘 아실 텐데 김용전 부원장 구글 타임라인 있잖아요. 예. 그거 증거 채택하면 안 된다고 믿을 수 없다고 했던 게 호승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호승진이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 있을 때 자기가 박근혜 비선 의료 입증한다고 그 비선 의료 행위를 한 사람의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출했던 사람이 저 사람. 호승진이야? 근데 이번에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믿을 수 없다 그러고. 법원 감정까지 다 거친 거를 믿을 수 없다고. 야, 아, 근데 이 사람이 많이 언급이 안 되는 것 안 같은데. 돼. 그게 저희는 사실은 실력은 없다고 봐요. 그냥 앞에서 말만 저렇게 하지 실제 그 조작하고 하는 것들은 강백신, 어미준, 정일권 그리고 정일권이. 그런 검사들이 하고 저기는 항상 말만 저렇게 하는데 호승진 검사가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그때 정진상 실장을 조사할 때 그 변호인이 조금 한 10분 늦게 갔습니다. 그 10분 늦게 간 찰나에 정진상 실장 면담한다고 불러서 그걸 또 회유를 하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호승진이? 네. 정진상 그때 실장은 변호인이 자기는 이제 회유 당하는 척을 아마 하려고 좀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려고 했는데 변호사가 그때 이건태 의원님 변호사할 때인데 너무 빨리 와서 자기가 아쉬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진상 실장마저도 유동규처럼 회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한 거였죠 그때. 진짜.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봤으면. 아 이거 전 국민이 알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 매불쇼가 너무 영향력이 없어. 아니 근데 오늘 지금 이 방송과 이 내용은 진짜 널리 좀 퍼져. 전 처음 알았어요. 너무 충격이야. 와. 또 어제 나왔던 내용 중에 사실은 뭐 크게 이렇게 눈길을 사로잡지는 못했을 텐데 워낙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라. 맞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민간사업자 정영학 회계사의 변호인이 출석을 해서 그것도 중요하죠. 예, 그 정영학 녹취록만 조작한 게 아니고 정영학이 제출했던 USB에 담긴 엑셀 파일. 그게 이 배임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네. 그 엑셀 파일을 검사가 임의로 숫자를 고쳐서 마치 정영학이 시뮬레이션 했던 것처럼 증거로 제출한 사실. 네.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질 그렇습니다. 테고. 요게 이제 본질이라고 그게 봉지욱 사실은 기자도 요거 얘기하라고 했는데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아 그랬어요? 네. 너무 복잡한 얘기라. 왜냐하면 택지 평당 분양가를 1,400만 원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을 검사가 1,500이라고 숫자를 바꾼 거예요. 근데 1,500으로 할 경우와 1,400으로 할 경우에는 네. 1,400만 원으로 하면 그 사업성 분석에서 관과 민간의 수익금 쉐어가 5대5가 나오는데 네. 1,500만 원으로 입력하면 관의 수익금은 그대로인데 민의 수익금이 확 늘어나서 배임 금액이 엄청 커 보이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오케이. 심지어 배임이 아닌 것이 배임으로 보이게 만드는 효과. 그걸 엑셀 파일을 검사가 임의로 조작을 해서 정형하게 시뮬레이션인 것처럼 제출을 하고 진술을 받았던 거거든요. 와, 이거 크잖아. 이거는 이게 사실 본질이네. 굉장히 저는 되게 제일 중요한 예, 본질입니다. 예. 검찰 입장에서는 1,400에서 1,500이면 한 100 정도만 바꾸는 거니까 달콤하겠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완전히 이제 범죄 구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전제가 성남시가 확정이익을 받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분양이익이 1,400에서 1,500 늘어나면 어차피 성남시의 확정이익은 고정이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간 사업자가 받을 수 있다. 그걸 이제 배임으로 엮을 수 있지. 얘네들은 원래 1,500으로 하고 그 1,500 기준으로 확정이익을 산정했어야 되는데 네. 1,400 기준으로 확정이익을 산정했고 사실은 1,500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일을 조작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했던 남재영 검사 어제 증인으로 신청이 돼 있었는데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마 무단 불출석 했을 걸로. 아, 무단이에요? 아예 불출석 사유서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전 국민이 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 녹취록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바꾼 그 녹취한 분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속기사. 네, 속기사. 그거는 지금 검찰이 밝히지 않고 있어요. 예, 속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네. 가림막 뒤에 속기사 한 분이 그 사람 아니에요. 있긴 있었는데 예. 다른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아무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속기사는 뭐 불러봐요. 어차피 본인도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니까 뭐 진실을 얘기하겠습니까? 어제 김태훈 검사장이 얘기했는데 녹취록은 사실은 참고 자료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녹음 파일이고요. 예. 그럼 검사가 그 녹취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녹음 파일을 들어본 다음에 본인의 판단하에 녹취록을 제출하는 게 원래 수사의 원칙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냥 녹취록에 있으니까 몰랐다. 이것은 성립할 수 없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영장,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우리 변호인들한테 아예 녹취 파일 자체도 제공이 안 됩니다. 안 된 상태에서 저런 녹취록만 판사한테 짱짱짱짱이를 보여주면 그 판사가 당연히 그 녹취록만 보고 써져 있는 대로 구속영장을 칠 수밖에 없는 그렇겠지.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다 김용이나 정진상 구속영장 때는 다 제시가 됐던 자료고요. 영향 위치죠. 이거 진술을 받을 때도 녹취록을 보여주면서 제시하면서 진술을 받잖아요. 어제 남욱도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검사가 야 유동규 이렇게 얘기하는데 녹취록에도 있는데 너 왜 아니라고 그래? 근데 검사들이 배매어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건 녹취 원본이 중요한 거다. 원본도 같이 제출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해 걔네들은. 내가 어제 보는데 아주 열받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게 저희가 그 녹취가 10년이 넘는 녹취 파일을 그 변호인이 다 듣고 한 글자 한 글자 틀린 거 뭔지 분석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검사가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만약에 뭐 실수를 했다라고 치더라도 그걸 검사가 그 수많은 역량을 통해서 발견하고 객관 의무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다 변호인한테 던지고 해라. 그리고 압수수색 그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전혀 변호인이 녹취 파일을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저 검사들의 말은 형식적인 논리고 핑계일 뿐이지 그렇습니다.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보면 얼마나 이 배매어가 발달했는지 보면은 정말 여실히 느껴집니다. 100번 양보해서 뭐 위례신도시처럼 청취불능으로 점점점 돼 있던 것을 위더러시. 들어보니 뭐 잘못 들었어. 이거는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재창희형이라고 정확하게 돼 있는 것을 삼음절의 실장님으로 바꿔서 정진상을 표적 삼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실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의도죠. 무섭다 근데 무서워. 진짜. 그게 핵심이야. 내가 뭐 대단한 정의감 때문에 여기 열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섭다. 이게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호승진 꼭 기억해야 돼. 호승진 좀 기억해.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런 상황이니까. 네. 아무튼 뭐 속기사분들은 제가 판사일 때도 보면
다 10년, 20년 전문가들 아닙니까? 좀 아주머니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청각도 발달해 있고 이걸 놓치지를 않습니다.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또 그 실수하면 과태료인가요? 모두 물고 그래요? 자기 자격도 박탈되니까 아. 지금 이거는 분명히 검사에 정치 검사의 의도가 들어갔다라고밖에는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장동과 관련된 실록이 하나 등장해요. 네. 정영학 녹취록이죠. 네, 정영. 2012년부터 21년까지 거의 10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김태훈 이 일기 수사팀을 예. 이끌었던 지금 대전 고검장에게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건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잖아요. 네네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예, 예. 그 누가예요?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 그렇죠. 그 무엇을 이 수익을 네. 대장동의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네. 그런데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대장동 일당들이 김만배, 네. 유동규, 정영학 얘기하는 남욱 이 사람들의 녹취록이 10년간 기록이 돼요. 예. 그럼 이 대장동의 주범이 이 사람들이었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대장동 수사 2기팀 들어서서 이 이 팀은 누구를 타겟팅하냐면 주범을 네. 이재명을 만들고자 하는 진술을 확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이게 정영학 녹취록에는 예. 이 주범들을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과 정진상과 김영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범들의 얘기에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네. 그렇게 대장동 일기 수사팀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건데 그렇습니다. 수사팀 2기에 들어서서는 예.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재명 타겟팅을 들어왔다. 그것도 150명의 검사, 수사관 수백 명, 수천 명에 달하는 예. 인력들을 투입해서 예. 이재명을 타겟팅한 것이 예. 어디에 핵심이다 이렇게 예.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150명이 전체 다 있는 거지 뭐 그 수사에 투입됐던 검사는 그건 150명은 아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얘기가 굉장히 저는 좀 상당히 문제적 발언이라고 보는데 아니 뭐 구치감에 가둔 거 사실이다. 근데 이거 법원에서 영장 받아서 다 한 거고,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뭐 몇 가지 오류가 있다 한들 그렇다고 이 수사 전체가 잘못된 걸로 돌리겠다는 거냐? 그러면 대장동 민간업자가 다 무죄라는 거냐? 오히려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 이게 뭐냐면 대장동과 관련된 그 뇌물과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네. 하는 건데 네. 이 수사의 목적이 뭐였느냐. 예. 이 대장동 주범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그렇죠. 검찰의 조작 기소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약한 고리였던 남욱과 예. 유동규를 잡은 거 아니에요. 네. 그 남욱을 어떻게 해요? 예. 2박 3일간 회유 압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일권 검사가 사진도 보여주고 배 가르겠다고 하고 예. 환부로 도려내겠다고 하고 그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거를 예. 그다음에 검사들한테 다 물어봤잖아요. 네네. 이 검사실에서 2박 3일간 이렇게 수사를 했던 적이 있느냐? 예.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구치소장 우리가 현장 검증했을 때도 네네. 구치소장이 예. 2박 3일간 거기가 이제 구치소가 55개인가 되는가 봅니다. 방이. 구치감. 예, 구치감이죠. 예, 구치소가 예, 아니라 예. 구치감에 예, 예. 중앙지검의 지검, 밑에 있는 지하에, 예. 지하에 있는 구치감에 55개가 있는데 예. 혼자 그것도 예, 2박 3일 동안. 2박 3일 혼자. 예.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면 3일을 남욱을 하고 그 이후에 유동규를 3일을 해요.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 수사에 진행했던 내용들이 불법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최초라는 거 아니에요. 한명숙 총리 때도 그렇게는 안 했다라는 게 어미준의 이제 그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처음 예. 있는 그러니까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인정하는 수사검사. 순간 예. 자기들의 조작 증거를 예.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안 했다고 하고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제 이원석 전 검찰총장 보고 참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네. 이 나중에 이 모든 진실이 이제 아마 다시 한번 또 수사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현석 총장 출검 상태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특검에 의해서. 예. 자, 어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재창이형. 네네. 뭐 지금 들어보니까 재창이형으로 들리네요라고 하면서 그 강백신 검사. 어미준 검사, 강백진 검사 예. 다 그랬죠. 어제 송경호 중앙지검장한테 제가 예.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이거를 들리냐? 자기네들은 그 기록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그거를 예. 왜 다시 한번 야. 이걸 확인하냐면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
정영학 녹취록에 이들의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남욱이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범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을. 이재명을 주범을 만들려고 하니까 누구를 링크를 해야 됩니까? 그 밑에 있는 정진상 실장을 링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진상 실장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 1차 수사팀에서 녹취록에는 재창영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2차 수사팀에서는 실장님으로 바꿔요. 이 재창이 형을. 재창이 형을 네 글자인데. 실장님으로 바꿔요. 바꿔서 뭐냐면 이게 또 중요하더라고. 공소장에 어미준이가 우리 양분남 의원이 질의를 하거든요. 이 공소장에 유동규가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공소장에. 근데 정진상 실장을 조사를 한 번이라도 했느냐?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공소장에는 뭐냐면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이 공소장이 들어간 거고 그 의도가 뭐냐? 가장 중요한 배경에 이 정영학 녹취록의 실장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이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재창형으로 들립니다. 제가 막내 검사가 김경환 검사한테 일부러 질의를 한 거예요. 맞아요. 김경환 검사 이거 어떻게 들리냐? 이 녹취록 어떻게 된 거냐? 이 녹취록 조작이 됐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얘기까지 한 거예요. 150명의 검사를 다 투입해가지고 전격 작전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와요. 주범이 이재명이. 그러니까 뭐냐면 탈탈 털어도. 아니 뭐냐면 가장 직접 증거를 다 털은 거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경기도 공무원들, 가족들, 뭐 주변 다 수백 번 다 털은 거 아닙니까? 수백 명에 다 털었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주범을 만들기 위해서 안 나오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유동규와 남욱과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는 방용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성태. 거기서 박상용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범을 만들고 종범을 너 이완용을 하자. 이렇게까지 변호사와 대화하고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딜이 아니에요. 애걸복걸하잖아요. 박상용 검사가. 맞아요. 이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대장동하고 쌍방울의 구조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수사 구조가. 그렇게 이제 한 사건이 이 사건으로 다 나온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조작의 증거의 명확한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 재창형을 실장님으로 바꾼 거에 대해서 나중에 나 다 특검에 수사 받을 거라 내가 제가 그렇게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검사들 다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속기록에. 그다음에 나는 이원석 검찰총장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 진짜 머리가 바이든 날리면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야, 저도 그래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이건 안 되겠구나 정말. 어디서 그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 앞에서 그걸 얘기하고. 바이든 날리면 얘기를 딱 하는데 아니 윤석열이가 그 바이든을 날리면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김학이 아니라고 검찰이 그거 얘기한 걸 그렇게까지 다시 하는 거냐고 내가. 그러니까요. 이거를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 근데 저는 이런 거죠. 저희들은 이제 그 시청자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막 화가 나가지고 격분하셔서 막 소리치고 야단하는데 이원석 총장은 목소리를 한 번도 올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톤을 낮게 해서 마치 가르치듯이. 검찰과 건설사 그리고 언론이 맺은 삼각동맹 그 실체가 이번 국정조사에서 처음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호반건설은 대장동 업자들과 손잡고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이들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호반건설만 수사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호반이 소유한 서울신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여론을 함께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사설 제목부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배임 뇌물 실체 철저히 가려라. 구속영장 심사에 응하겠다는 말엔 방탄꼼수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검찰 내부 정보 유출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단독 보도도 줄줄이 이어졌고요. 언론을 사유화한 건설사 그리고 그것을 방패 삼아 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이 썩은 유착 관계, 우리는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분에게 사건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